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1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 디지털 화폐 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BDC는 이 결제와 사회에 본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디지털 화폐 전환이 몇 년 안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총재는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이 CBDC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었는데요. 올해 초에 이 유럽 연합과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이 CBDC 공동 연구 그룹을 출범하고 디지털 화폐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CBDC 논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잠재적인 CBDC 모델을 제시했으며 4월에는 CBDC 개발을 민간 부문과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은행 내부 전문가들도 CBDC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라존 발권국장은 이 중앙은행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이 디지털 화폐 연구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사이먼 스코어 은행 피테크 수석은 이 CBDC 개발에 있어 기술보다 설계 원칙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중앙은행들이 모두 이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이미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총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의 중앙은행도 똑같이 지금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이 발행이나 연구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스 프린스 지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계속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들인데 이게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계속 가격의 변동폭은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27일 정도, 7월 27일 정도면은 이게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물론 그 전에라도 그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은 이제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는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9,600달러 선, 이 저항선이 이제 9,600달러 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선을 깨고 올라가 줘야지만 이제 불장으로 가는 방향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8,810달러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 지지선이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한쪽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지금 이제 큰 변동성이 곧 출현할 것이다 라고 이 빈스 프린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락업 총액이 24억 7천만 달러로 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13일 기준 이 탈중앙금이 디파이 락업 총액은 24만 7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달 동기 대비해서 125% 증가한 수치인데, 이 디파이 플랫폼 인스타디앱의 경우 최근 에이브를 제치고 이 TVL 순위 5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인스타디앱 락업 총액은 이달에만 5천만 달러에서 사상 최대치인 1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75%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텐은 오는 8월에도 수많은 알트코인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한 각각 1만 달러, 300달러를 웃돌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머텐은 이달 상승률 톱3 코인 중에 하나로 디파이 플랫폼 토큰이 카바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카바는 올 7월부터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글쎄요, 이 관심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파운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은 좀 조심히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 ERC 토큰도 지금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기자 이 카밀리아 루소는 부인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ERC20 토큰들의 총 가치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ERC20 토큰들의 총 가치는 330억 달러, 반면에 이더리움의 총 가치는 270억 달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나온 토큰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리고 그만큼 또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뭐 꼭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이더리움과 서로 협력 관계가 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죠.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이 비트파이넥스 CTO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향후 수년간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며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블록체인 업계 내 성장하는 벤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와 연동된 이 스테이블 코인 USDT는 디파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대한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디파이 기축통화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에 USDT의 점유율은 78%에 지금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 소식인데요. 지금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위원회인 유로피안 커미션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 페이팔이 암호화폐 지불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페이팔 홀딩스는 암호화폐 지불 기능을 개발, 구현 중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지불 업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페이팔은 유럽 연합과의 전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원래 올 3월에 전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EU 협의 과정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서한에서 이 페이팔은 전 세계의 금융 서비스 및 디지털 결제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이 지불 거인의 이 사명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간의 EU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 페이팔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생태계가 확장했음을 인정하고 글로벌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암호화폐 기술과 암호화폐 자산을 활용해서 이 재무적 포괄성을 높이고 오늘날 금융 서비스에 존재하는 일부 어려움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앞으로도 지금 이 암호화폐 결제 기능, 실제 이제 결제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성장률이 가장 큰 업체이고 가장 큰 업체 중에 또 하나인데요. 페이팔도 지금 암호화폐 결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이 기능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 비트코인은 다음 세대의 주류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이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의 대표인 라울 팔이 이 비트코인은 세계 중앙은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매입 선택권인 이 콜옵션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보그라츠와 함께 이 코로나 사태와 세계 경제 문제와 함께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헤지펀드 투자자로서 질문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앙은행의 불확실성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은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 통화 옵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이 화폐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작은 베팅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G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가 향후에 비트코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달러보다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에 더 큰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부채에 대해서 그들이 하루에 갚아야 할 천문학적 빚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 속도에서 오는 팽창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난 돈들을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버리면 이 달러의 가치가 결국엔 하락하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지금 반감기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 지 이 2달 만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17.35T를 기록을 했는데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달 1일 기록인 15.78보다 9.89% 상승한 수준인데요. 5월 11일, 지난 5월 11일에 블록 채굴에 대한 비트코인 보상이 11.5BTC에서 6.25BTC로 줄어든 반감기 이후에 2달 만에 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는 이 컴퓨팅 파워, 이 해시레이트가 반영된 지표로 이 채굴 경쟁률을 나타내는데요. 2016개의 새 블록이 형성되는 약 14일마다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달 초부터 9,100에서 9,500달러 범위 내 행보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해시레이트는 기록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상이 줄어든 이 반감기 이후에도 채굴 장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 상승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 채굴 호스팅 업체 이 비트리버의 수석 커머스 책임자 디미트리 우샤코프는 수천 지역은 몇 년째 여름 장마 때마다 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증가를 보여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2달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발생했던 공급망 및 사업 차질이 완전히 해결되면서 채굴기를 확보하게 된 채굴자 수도 급증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금융 표과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이 된 건데요. 이 분산 원천 기술 이 기반 환경에서 이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자동으로 계약 조건이 실행되는 일종의 프로그램 코드를 말합니다. 해당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계약 조작 위험을 없애고 이 계약 실행을 자동화해서 처리 작업과 비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은행은 지난 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이 금융 포괄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검토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지수 연계 보험, 단기 신용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 은행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보험, 공급망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는 포괄성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 단기 무담보 신용 대출 서비스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프로세스 마찰이나 운영 사기, 법적 위험성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거나 신뢰 문제로 이용이 어려운 서비스 영역에서 금융 포괄성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이 신용 리스크, 불규칙한 소득, 물리적 거리, 제한적 인식, 금융 이해도 등 금융 서비스 보급을 저해하는 일반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연계보험 적합성, 신뢰도 문제 개선 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기능이 그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포괄성을 개선하기에는 좀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지금 세계은행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아직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더 많은 그 분야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유럽 통신 3사에서 로밍 정산 자동화 위해서 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쓴다라는 소식인데요. 스페인의 이 텔레포니카,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영국의 보다폰은 이 통신사 간 로밍 정산을 위해서 클리어가 개발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시범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통신사들은 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정산 데이터를 손쉽게 작성, 수정할 수 있고 이 데이터 브리치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정산 내역도 몇 분 만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또 통신사 간 계약 및 업무의 효율성을 더하고 비용 절감은 물론 5G, 엣지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 지원을 위한 업체 간 협력 구축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 초 이 텔레포니카 이 도이치텔레콤은 각 벤처 투자 자회사를 통해서 클리어의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 참여해서 블록체인 정산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이치텔레콤 로밍 부분 부대표는 이 로밍 정산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복잡한 작업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5G 엣지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한 정산 작업 개선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체에서 지금 로밍 정상 작업에도 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이 앞으로 주식 핀테크의 전쟁이 계속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한국 증시를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게 한번 휩쓸고 지나갔었죠.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이 개미들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자금으로 지금 그 주식, 국내 주식을 사모으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었는데요. 이걸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이 증시 열풍을 주도하는 세대가 지금 2030의 젊은 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투자 결정의 이제 핵심 요인은 양질의 정보 획득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와 맞물려서 두나무의 증권 플러스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증권, 그리고 연내 출시 예정인 이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 증권 등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서 시장 공략에 분주하다라고 합니다. 증권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2014년 2월에 출범한 국내 최초의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통해서 지인의 관심 종목과 투자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식 투자의 소셜 기능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도 있는데요. 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연동을 무기로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계좌 개설
한 세대가 2030 세대가 6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스에서도 지금 이제 증권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 이 제3 인터넷 은행으로 토스뱅크도 선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토스 증권도 지금 앞으로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